오늘은 사실은 요리라기보다는 이제 어떤 재료가 왜 이렇게 합쳐졌는지에 대한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무를 기반으로 한 육수의 개념으로 썼는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얘기했던 그 미나리가 들어가는 기초물 있잖아요. 무, 미나리, 다시마 들어가는 요 세 가지 애가 들어가는 것이 사실은 제일 좋아요. 그래서 항상 집에서 채소 같은 것들을 우리 샐러드나 이런 것들을 우리 지금 서양 문화가 들어와서 샐러드 문화가 이상하게 자리를 잡았는데, 이제 그것보다는 샤브샤브식 있죠. 샤브샤브식이 이 채소를 영양 파괴를 최소화시키면서 흡수율을 높이는 방법 중에 저는 그 방식이 제일 좋은 방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때 여기 밑에다가 베이스 물을 깔아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깔아줄 때 그 무, 미나리, 다시마 물에다가 간장 섞었는 이 물을 베이스로 깔아놓고, 그 다음에 먹고 싶은 채소들 갖다 놓고 이제 담궈서 건져서 초간장이나 뭐 와사비 간장, 뭐 된장 이런 찍어서 이렇게 드시면 너무 좋죠. 그래서 요거를 저녁 때 가끔 가다가 한 번씩 이렇게 샤브식 저녁 식사를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그날은 다른 식사를 하는 게 아니라 일반 이제 밥이나 뭐 기름에 지지고 볶고 있는 이런 거 말고, 육류 말고 그냥 스프 하나 끓여놓고, 오늘 같은 스프도 좋고요. 또 어제 했던 스프도 좋고, 이제 스프를 하나 끓였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미역국 같은 거, 국 하나, 북어국이든 미역국 하나 끓여놓고, 그 다음에 동치미 국물 하나 떠놓고, 샤브샤브식 야채 딱 넣고, 그 다음에 과일 몇 점 이렇게 딱 놔둬서 요게 식사예요. 굶는 식사가 아니라 먹는 식사인데, 이렇게 해서 저녁을 포만감을 만들어 놓는다. 그러면 저녁 식사를 하게 되면은 몸이 그날은 엄청나게 아주 깨끗하게 한번 해독한 날. 그럴 것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그 이튿날 아침에, 그 이튿날 점심에 누가 삼겹살 먹자 그래. 그러면은 속에서 살짝 시더져. 어제 내가 내 몸을 한번 정화하고 대청소했는데 오늘 또 더럽히는 음식이 두 번 나오고 생각하잖아요. 예를 들면 이제 그렇게 해서 담배도 끊어지고, 그렇게 해서 내 몸을 오염시켰던 음식들이 서서히 내 곁을 떠나가는 거죠. 그리고 그런 정도 좀 한번 해보고 나면 굉장히 스스로가 굉장히 깨끗해졌다라는 어떤 이런 느낌이 쫙 들어와요. 그러니까 그럴 때 아까 무, 미나리, 다시마 기본 육수물을 거기다 깔고 드시고 싶은 채소를 갖다가 이렇게 담궈서 드시면서 나중에 다 끝나고 난 다음에 그 육수물 있잖아요. 이 육수물을 정말 이렇게 맨 마지막으로 한 번씩 쫙 마셔주거든요. 몸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이 암 환자들이라든가 이 아토피 만취성 환자들한테 주로 쓰는 이제 방법 중에 하나니까 꼭 그렇게 기억해 놓으셨다가 쓰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질문 주셨는데. 네. 그 매운맛이 그 다이어트에도 좋고 아까 암 환자한테 좋다고 그러셨잖아요. 근데 저희가 그 매운 걸 먹으면 속이 알아서 위를 상하된다 이런 말이 있는데 그건 어떤? 그러니까 이제 이 상하게 할 정도로 처음부터 매운맛으로 가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제 우리가 불씨를 붙일 때도 불꽃이 살아나기 전까지는 부채질을 하면 안 되지. 그러면 꺼지잖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바람을 부채질을 하면 불은 잘 타는 거잖아요. 그런데 불을 요만큼밖에 안 했는데 잘 타라고 이거를 하면 얘는 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불씨가 살아나야 그 다음에 부채질을 해서 얘를 더 키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매운맛이라는 건 우리가 입으로 매운맛, 그 맛도 매운맛이지만 무나 대파나 마늘도 매운맛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끓이면 단맛으로 변해요. 그러나 실제 우리 몸의 작용점은 매운맛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무, 대파 이런 애들을 끓여서 자주 마시게 되면 기침이라든가 이런 데 굉장히 도움이 되잖아요. 근데 이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점차 또 이제 체질에 따라서 좀 더 매운맛을 감당을 하시는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좀 더 진짜 매운맛으로 고추장 같은 걸로 접근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고추장 중에서도 조금 덜 매운 고추장들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게 어떤 거를 얻어낼 수 있느냐면 이제 맛은 없어요. 맛은 없는데 고추장으로 밥을 비벼놓고 그냥 여기다 냅둬놔요. 그래서
한 시간이고 2시간 있다가 가서 그 밥에 가보면 밥이 어떻게 됐어요? 다 삭아버렸지 뭐. 네, 그 맛이 없죠. 예, 예. 그래서 그거를 믹서로 싹 갈아서 죽처럼 만들어가지고 그거를 먹으면 얘는 이미 고추장이 소화시켜주는 애잖아요. 그러니까 내 배가 소화를 안 시켜도 얘는 이미 소화가 되는 애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이 위장 기능이 엄청 약한 사람에서 소화력이 떨어지는 사람, 그러니까 속 쓰린 사람이 아니라 소화를 밥 먹고 배고프다는 거 모르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냥 맨날 밥 먹자면 벌써 또 먹어, 맨날 밥만 먹어, 밥 요만큼 먹고서도 그냥 이 소화 못 시켜갖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위장 운동이 굉장히 잘 안 돼서 이러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럼 그런 사람들한테 병원에 약을 먹이고 이런 것보다도 지금처럼 이렇게 고추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활용을 하게 되면 위장 운동을 살려내면서 소화력을 도와줄 수 있는 정말 근본적인 위장약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효소를 이용하는 예, 효소 이용하면 되고 고추장 자체가 이미 효소죠. 네. 이미 효소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한 단계 더 넘어가면 우리가 통상적인 고추장이나 통상적인 간장이 아니라 여기다가 무엇을 넣느냐에 따라서 기능이 바뀔 거다. 그러니까 여기다 매운맛의 강도도 그렇지만 어떠한 육수물을 끓여갖고 여기다가 고추장에다 집어넣어서 걔를 버무렸느냐에 따라서 고추장의 내용이 많이 바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음식의 영역은 지금 무궁무진합니다. 아이디어도 무궁무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체하고 조금만 접목을 시키면 해결 못하는 문제는 없어요. 네. 그리고 이제 참조로 얘기가 나온 김에 더 얘기를 드리면 이게 아주 끈적끈적한 가래든 끈적끈적한 우리 몸 안에 독성 물질이 쌓여있는 거를 바깥으로 빼내려면 이거 묽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이 솥에 붙어있는 누룽지가 이 밥솥에 있는 뭐 이거 설거지 하려면 얘가 불어야지 되잖아요. 불어야 이게 태내기가 좋잖아요. 이거를 점액질을 묽게 만든다는 거예요. 점액질을 묽게 만드는 일은 누가 하는 거냐면 바다 식품이야. 그러니까 미역이라든가 김이라든가 파래라든가 이런 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래가 아주 막 찐득찐득해갖고 안 뱉어져. 그럼 미역국만 며칠 먹어도 얘가 뱉어져요. 근데 그것보다 더 끈적끈적해진 사람이 있어요. 아예 덩어리가 돼 있는 사람. 뭐냐면 유방에 결절 생기고 유방에 암 생기고 여기 목에 결절 생기고 갑상선에 결절 생기고 암 생긴 사람 이거 끈적끈적 완전히 딱딱하게 굳어버렸죠. 이제 풀어버려야 되죠. 네, 그것을 미역이 한다. 예, 그러면은 만약에 가래의 호흡이 나쁘고 여기에 그냥 지져버리는 게 많이 잔뜩 쌓여갖고 이게 배출이 안 된다 그런다면은 우리 지금 공부했는 것만 갖고 따지면은 미역국 끓여서 고추장 풀어가지고 매운 미역국 먹으면 되겠죠. 매운 미역국. 그러면 매운 게 싫으시면 그거를 무대파 육수를 끓여서 미역국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맛이 갖고 있는 성격을 가지고 우리가 생활 속에서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의 이야기. 그러니까 이게 지금 처음 이제 새로운 분야라서 우리가 이제 맛에 대해서 공부하신 분들은 이 뭐 오해이 어쩌고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셔서 기본적으로 좀 많이 알고는 계실 거예요. 그런데 그냥 알고 계시는 거는 물론 뭐 아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을 활용도로 갖고 가지 못하면 그 지식은 살아있는 지식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자유자재로 이 말을 우리 생활 속에서 막 갖다가 이렇게 넣다 뺐다를 이렇게 좀 하실 때 너무나 재미있고 너무나 스스로의 자긍심이 올라요. 스스로 내가 하고 있는 이거에 대한 어떤 그 자긍심, 자신감, 그다음에 어떤 뭐 의미, 가치, 그냥 좋은 말은 다 들어가는 어떤 느낌이 확 충만했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생활 속에서 잘 적용.